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금요 부산 7개 경주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제주는 제주 3경주와 제주 9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인데 음성 정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제주 경마는 문자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마 경주죠.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세마 경주 1000m 레이스입니다. 이 이세마 경주는 서울, 부산, 공이 상금이 세요. 1위 우승 상금이 4,100만원대입니다. 이건 6등급 마필에게는 상당한 상금이죠. 지금 이 우승 상금 수치는 3등급 우승 상금 수치예요. 4,100만원. 1위 상금이 4,100만원입니다. 그만큼 이 이세마 경주는 각 마방에서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금 수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경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네요. 10번 백두의 꿈. 자, 이 백두의 꿈이 주행심사를 1분 01초 9 상당히 호기록으로 주파를 했죠. 이호식 기수가 아닌 모준호 기수를 기용을 했는데 일단 백두의 꿈이 주행심사를 통해 보여준 스피드, 힘, 또 상위군 퍼스트파크와 병합을 하면서 보여준 탄력감이라면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퍼스트파크와 병합 훈련하는 모습 잠깐 살펴볼까요? 이건 스카이아치라는 마필과 이제 가볍게 몸을 푸는 모습이고요. 목요일 조교는 이제 경주일 하루 전날 조교이기 때문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스카이아치하고도 병합을 했는데 강한 훈련은 아닙니다. 강구보 정도 선이고요. 목놀림 좋죠. 우구보를 잘 써줍니다. 전체적으로 자세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타이트한 병합을 소화를 했는데 상위군을 훌쩍 앞서가는 스피드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채찍을 댈 때마다 마체가 흔들림이 없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힘도 차있고 완성도도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백두의 꿈은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 경주 4,100만원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인기순위 후순위가 5번 닥터 케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주행심사를 1분 02초 9 나름 수준급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주파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텐데 이번 경주 준우승 상금도 상당히 세죠. 그래서 이 준우승을 놓고 각 마방에서 각축을 펼칠 때인데 닥터 케인의 기량이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마필은 이번 경주를 대비한 그 전달에 골마겸 여파도 있고 전체적으로 훈련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완성도를 끌어올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닥터 케인은 개인적으로 데뷔전은 저는 좀 쉽지 않다. 각 마방의 의지가 깃든 강력한 도전 세력들이 이번 경주 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닥터 케인을 후순위로 돌리고 이번 경주를 저는 추천 경주 시작과 동시에 1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5번을 자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코아누르는 공략권에 안고 갈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코아누르 혈통을 한번 살펴보면 머스킨맨의 자매예요. 머스킨맨은 위너스맨이라는 강력한 지난해 그랑프리 우승마저 활약으로 인해서 지난해 리딩 사이어에 올랐습니다. 리딩 사이어라는 거는 가장 출전한 자마들의 상금이 가장 많은 혈통적으로 우수한 시수마를 꼽는 얘기입니다. 리딩 사이어 2022년도에 배출한 자마들이 상금을 가장 많이 벌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마 배출한 자마가
다른 시무스말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몇도 안 되는 자마들이 나와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일 정도로 머스킷맨 자마들은 뛰면은 상금을 대부분 많이 벌어들이는 자마 투수당 상금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혈통이다. 그만큼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요. 올해는 지금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1위가 이제 한센이라는 오래된 시수 말이죠. 한센이 지금 주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올해 활약하고 있는 자마 투수가 한 130여 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현재 머스킷맨 자마는 올해 41두가 나왔습니다. 4분의 1이죠. 4분의 1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마 성공률이 높고요. 주로에 배출하는 머스킷맨의 자마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코이누르 데뷔전부터 좀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출발 능력이 있고요. 지연 심사를 통해서 지금 이 경주가 출발 능력 뿐만 아니라 나름 직선줄에서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훈련 과정에서도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이제 닥터 케인, 인기 마필인 닥터 케인 두 마필 모두 이번 경주 인기를 일조 백강렬 마방의 마필인데 인기를 모으는데 오히려 닥터 케인보다는 저는 코이누르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조에서 동반 출전한 두 마필 가운데 코이누르. 어차피 이 마필도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상황입니다. 1조가 신마성부의 약한 마방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 이 코이누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배당권으로는 용비스타가 눈길을 끌고요. 요 마필의 종반 추임력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 한두를 포함해서 이번 경주 10번 백두의 꿈을 인정하는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시네마 노리고 들어가면서 1경주를 추천경주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오전장 전반부 추천경주 5번을 삭제를 하고 5번을 잘라내고 10을 넣고 1번은 깔고 가면서 여기에 제 관리말을 넣고 한번 1경주를 추천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부산 2경주입니다. 첫 경주 상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같은 6등급인데. 자, 1200m 레이스입니다.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2경주가 저는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인데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11번 벨로시랩터라는 마필입니다. 그동안 이 마필은 순위권을 계속해서 맴돌았죠. 3월달 모습부터 보면 여기 3위 그리고 6위 그 다음에 5위를 하는데 계속해서 좀 레이스를 어렵게 풀고 가면서 후미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벨로시랩터라는 마필. 근데 이번 경주가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5번 로드 투 썬더 뒤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선행마고요. 7번 록파워 역시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지금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5번, 7번 모두 좋아요. 하지만 현 등급에서는 기복 마필이고 아직 힘이 덜 차오른 마필들이에요. 최근 중 가장 만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11번 벨로시랩터 그동안 이 마필과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나름 현 등급에서는 힘께나 쓰는 마필들이었거든요. 벨로시랩터가 편성을 잘 만났다. 타이밍이다. 찬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인기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만 11번을 주목해야 된다.
11번을 놓고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 11번을 주목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 부경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6등급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1400m에서 맞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도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조금 강세입니다만 주목해야 될 마필 한두 강하게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워라이드란 마필 약간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파워라이드 공백이 조금 있는 마필인데, 자, 재금 과정의 모습도 나름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선주로 올라오는 그림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은 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에요. 공백 이전의 경주 모습을 보면 이날 출발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경주 초반 빠르게 치고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훈련 시의 모습 이 마필 한번 살펴볼까요? 마체 힘도 차 있고 장단지 쪽에 근육도 장근육이 많죠. 훈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퍼플스타라는 마필하고 병합 훈련을 하는데 머리 하나 정도는 지속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물론 채찍을 대긴 했습니다만 퍼플스타도 자꾸만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퍼플스타가 6등급에서는 입상한 경험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라이드가 따라오는 퍼플스타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림을 과시를 합니다. 이번 경주 퍼플스타를 만약에 갖다 놨다? 저는 퍼플스타가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유령 마필이죠. 입상 유령 마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훈련 과정에서 파워라이드가 퍼플스타에게 계속해서 머리 하나 정도 앞서 나가고 밀리지 않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모습이라면 이 마필은 공백을 거치면서 마필의 어떤 컨디션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는 뒤로 좀 밀리겠습니다만 이 파워라이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라이드. 이 파워라이드가 일단은 거세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당일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체중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재금 당시 체중을 보면은 공백 이전 체중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일단은 체중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훈련 시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만 없으면 현장에서 파워라이드를 좀 주목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워라이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개인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인기마 가운데 좀 압축이 되겠죠. 9번 파워라이드 3경주는 파워라이드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등급 레이스입니다. 5등급 레이스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13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닥터 쿠쿠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을 공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는데, 자,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닥터 쿠쿠가 발주에 좀 기복이 있어요. 물론 매끄러운 발주 이후에 선행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조금 평소처럼 발주에 기복을 보이고 또 밀고 나와야 된다라면은
경주거래가 1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다 1200이었습니다. 1200만 계속해서 지금 뛰고 있는 닥터 쿠쿠가 1300 경주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 뭐 이외로 고전할 여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 측에 뭐 빠른 마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13초대의 어떤 출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 이터널 에이스라든지 뭐 또는 위에서 그런 어떤 골든 포인트라든지 13초대로 경주를 초반에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초반에 삐끗한다면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될 닥터 쿠쿠 고전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닥터 쿠쿠를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빼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불안하다. 축으로는 불안한 마필 바로 11번 닥터 쿠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쿠쿠는 저는 뭐 공략권 정도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조금 안정적인 전력을 뽑자면 일단 골든 포인트가 저는 뭐 1300, 1400을 꾸준하게 뛰고 순발력도 괜찮고 끈기도 있고 그리고 각마들 틈을 벗어났습니다. 직전 골든 포인트를 이겨낸 말 한번 볼까요? 나이스데이 상당한 능력 마필이죠. 그리고 골든 웨이브 대호마 대호마의 추임력이 종반 무시무시했습니다. 요런 마필들이 이제 직전 경주 골든 포인트를 이긴 말들이에요. 지금 제가 위에서 거론한 마필들 이번 경주에 갖다 놓으면 다 입상 유력 마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든 포인트가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 포인트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들 가운데 좀 유력한 마필로 보고, 자, 이 BK 누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연이어서 3위, 여기 또 5위, 3위 이렇게 여기는 입상이죠. 입상하면서 이제 뭐 꾸준하게 가능성을 보여왔는데 1300 경주에서 지금 이 마필이 순위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날 레이스는 상당히 빠르고 상대가 강했다. 데오나라, 하트브레이크, 파워사운드, 뭐 원더풀 어게인 등등 이런 마필들의 사이즈가 편성이 조금은 강한 그런 편성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는데 이 BK 누마가 이 정도 여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타이밍을 맞이하지 않았나, 찬스를 맞이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BK 누마의 이 마필 선취입 가능하거든요. 초반에 빨리 선두권 가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참았다가 올라오는 그림도 좋아요. 작전 구사 능력이 상당히 다양한 마필입니다. BK 누마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에요. 제가 권해드렸던 마필들도 어차피 인기가 좀 실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뭐 큰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9번과 이 9번과 그리고 4번 이 두 마필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면서 현장에서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축으로 압축하고 풀어가야 될 경주로 봅니다. 부경 4경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경주입니다. 5등급 1600m죠.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8번 장산 디파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3위를 차지했는데 1300 경주였어요.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있었습니다. 이 마필은 발주가 약간 좀 기복이 있습니다만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폭 밸런스가 좋고 마체가 흔들림이 없고 뭐 소속조 상위군 마필과 병합을 할 때도 나름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스 체강 3등급 마필 주단계 상위군이죠. 근데 뭐 나이스 체강을 상대로도 결코 밀림이 없어요. 뭐 두 마필 모두 아주 타이트하게 강하게 밀어주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강부보 이상이거든요. 거의 석보에 가까운. 자, 손바닥으로 독려했죠. 나이스 채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가볍게 가는 조교 가지고 장산 디파이가 나이스 채강보다 여유가 있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내척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위군의 주폭을 잘 감당했고 길게 가는 힘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장산 디파이의 걸음은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경주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은 장산 디파이 1600 첫 도전이잖아요. 아무래도 경주마에게 새로운 도전은 항상 불안 요인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불안 요인도 있어요. 장산 디파이가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더 뛰어주겠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대감과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마필들은 뒤로 약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 1번 수소파워. 뭐 이번 경주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좀 밀리겠죠. 뒤로 밀리겠습니다만 수소파워가 저는 뭐 직전 경주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동안 난조했던 컨디션이 좋아진 거죠. 컨디션이 올라온 겁니다. 상태가 호전된 거예요. 수소파워가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도 출발지 2점을 살려서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다면 저는 또 한 번 수소파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1번 게이트 2점인데요. 이날도 출발 능력이 좋았습니다. 양호한 출발을 받고 밀고 나와요.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받아내죠. 이번에도 출발이 양호하다면 모준호 기수가 한 번 더 선행으로 또 한 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소파워의 선행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요. 왜? 그만큼 환수가 나와주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8번 장산 디파이. 자, 이 8번 장산 디파이가 기본적으로 뭐 가능성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강하게 봅니다. 근데 장산 디파이를 놓고 기본 공략, 요건 기본이고요. 가볍게 기본 공략 해 놓으시고, 그리고 1번 이 수소 파워를 놓고 또 한번 공략하는, 압축해서 정리해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삼아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투트랙으로 8번을 중심으로 한 기본, 그리고 1번을 중심으로 한 뭐 환수가 좀 나와주는 공략, 이렇게 투트랙으로 공략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현장에서 정리를 할 때는 뭐 투트랙으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트랙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이번 5경주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금요 6경주 4등급 1200m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6경주가 금요 메인입니다. 메인 추천입니다. 메인 추천 경주로 여기서 경마 팬들에게 뭐 좋은 선물을 하나 안겨드리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9번 골든 웨이브, 그리고 6번 한센 코드걸, 8번 하늘 제왕, 이런 마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들이 많아요. 출발지 2점을 안고 있는 블루 아이콘 1200경주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1번 게이트를 차지한다면 기본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날 경주를 보면은 서부 빅스텝이라는 마필하고 종반 경합을 벌일 정도로 강마저 서부 빅스텝이 뭐 그럼도 있었던 마필이고요. 이날 2번 게이트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주가 6번 게이트, 그 다음 경주가 또 6번 게이트예요.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내측에서 잘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블루 아이콘. 그래서 1번 게이트의 블루 아이콘 무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관심이 필요한 마필이 블루카슨입니다. 기복이 좀 심해요. 직전 8번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번 게이트라면은 출발지가 좀 내려왔어요. 블루카슨이 선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임력 좋아요. 그리고 최상영 기수가 이 마필과 호흡을 꾸준하게 맞춰오고 있는데 이 마필을 이번에 아주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골든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보여준 상태나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블루카슨 골든이라는 마필의 걸음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마필과 병합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경주력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블루카슨도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마 두 번째 관심마예요. 1번 블루 아이콘에 이어서 5번 블루카슨. 이날은 가볍게 몸만 풀었고요. 자, 이제 골든하고 병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블루카슨이. 두 마필 다 추진을 합니다. 제갈 다시 물리고 채찍까지 대고, 블루카슨도 4코너 초입에서 밀고 나왔고 좀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승자가 붙들고 여유를 보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앞두고 또 강하게 채찍을 대면서 두 마필이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시도하는데 외곽에서 한 발 앞서 나가요. 근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길게 가면서 탄력감도 좋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자, 블루카슨의 의욕적인 훈련 시의 모습 감안할 때 블루카슨도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7번 KI 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 마필이 선두권에 딱 가담하면 웬만하면은 잘 서지 않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의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확 납니다. 경주력에. 앞에 붙느냐 뒤에서 놀고 있느냐. 앞에 딱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KI는 정말 무섭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KI 역시 제 관심에 있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환수가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는 비스틀리. 외곽 불리하죠. 1200m 외곽 게이트는 불리한 건 사실인데 이 비스틀리라는 마필은 직선줄에서 폭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힘이 실리는 탄력을 직선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추임력이 막강한 이 비스틀리라는 마필. 선두력도 만만치 않아요. 찍어 누르는 근성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변이 좀 크게 발생한다면 이 비스틀리라는 마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제 메인 추천인데요. 자, 제가 관심마 네 마필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관심마 1번, 5번, 7번, 그리고 10번 1571입니다. 1번, 5번, 7번, 10번.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 가운데 이번 경주 압축을 하는 가운데 축마 선정을 하고 1번, 5번, 7번, 10번을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또 압축이 필요하겠죠. 이번 6경주를 메인 추천으로 현장에서 추천을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경주, 추천 경주 6경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요 마지막 경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마지막 경주는 혼합 3등급 18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일본 언성 위너가 직전 특별 경주에서 입상을 했어요. 57을 달고 입상을 합니다. 직전 경주. 자, 인상적입니다. 은성 위너.
이번에는 이제 부담 중량 54로 내려오고요. 54를 단 은성윈너라면 이번엔 54입니다. 57을 달고 뛸 때보다는 타임을 여기서 최소한 1개 이상은 당길 수 있다. 한 뭐 2개까지도 가능하겠죠. 직전 경주 기록 자체가 1분 55초대거든요. 이 기록만 해도 3등급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타임입니다. 이날 주로가 9%. 그렇게 뭐 다습한 주로도 아니고 아주 뭐 건조한 주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안마린 은성윤에게 57로 달고 뛸 때하고 54를 달고 뛸 때하고는 이 1800m 경주거리에서는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날 기록보다 2개를 당기면 1분 53초면 뭐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되고요. 하나를 당긴다 하더라도 1분 54초 대거든요. 그래서 은성윤호가 인기를 모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앞말들하고 이렇게 뛸 때하고 순말들하고 뛸 때하고는 또 기질에서 차이가 나는 순말들이기 때문에 몸싸움이라든지 자리 다툼 과정에서 기가 꺾일 수 있다. 요 차원도 앞말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객관적인 타임에서 저는 항상 마이너스 요인을 두고 앞말들은 풀어갑니다. 마이너스 요인을 둬야 된다. 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영천 솔레미오는 뭐 인기를 어느 정도 주목받을 테고요. 부담 중량이 좀 무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간다면 쉽게 서지 않을 마필이에요. 원더풀 월드입니다. 최근 2번의 경주가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 석세스 마초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소화를 했는데 물론 석세스 마초가 좀 공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베스트는 아닙니다. 석세스 마초가 베스트일 때 원더풀 월드가 석세스 마초에게 밀리지 않고 따라갈 정도라면 여기서는 그냥 와야겠죠. 하지만 석세스 마초가 지금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잘 따라갔어요. 채찍을 몰고 고생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스피드가 출중한 1등급 나름 컨디션이 정상일 때는 1등급 강마인 석세스 마초를 상대로 원더풀 월드가 훈련을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최근 2번의 부진과는 달리 55에 원더풀 월드라면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힘있는 마필이에요. 1800에서는 항상 관심이 필요하고 이 마필은 뭐 액톤파크 자마로서 앞으로 저는 보여줄 거는 중장거리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경주력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퀴날리에요. 자, 직전 특별 경주에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은성윤호와 같은 경주였죠. 그날 마신 차가 한 5마신, 6마신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퀴날리가 이번에는 52를 답니다. 은성윤호는 이번에 54예요. 직전은 같이 57을 달고 뛰었죠. 자, 이 2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퀴날리가 그동안 1800에서 보여왔던 경주력 14%에서 54초대까지 뽑아준다면 3등급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거든요.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물론 이날은 출발 뒤 2점을 어느 정도 살렸고 뭐 꾹 참았다가 종반 한 발 쓰면서 낸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퀸할리도 경쟁력 충분하고 인기를 모으는 게 긍정적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문제는 나이스 최강이 승급전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인데 직전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하위군에게 큰 여유가 없는 모습을 아까 동영상 통해서 한번 지켜봤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이 좀 불안 요인은 살짝 있습니다. 56을 달고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430kg대. 마체가 크지 않은 마필이 56을 달고 물론 뭐 직전은 57이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전은 4등급이었고 이번에는 3등급입니다. 그런 걸 따지자면은 나이스 최강을 너무 믿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9번 덩컨이에요. 이번 경주
저배당 구도를 좀 깨고 인기 마필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가 바로 이 덩컨이라는 마필입니다. 공백도 있고 58을 달았고 공백도 있고 58도 달았고 이 덩컨이라는 마필이 뭐 여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만 자 공백에도 불구하고 58을 단다면 그만큼 기본 능력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쌓아놓은 레이팅이 많다는 거죠. 강한 상대들 틈에서도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이라는 점 바로 덩컨의 강점이고요. 이번 경주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2번 영천 솔레미오 그리고 9번 덩컨 10번 소리태풍 아마도 이 가운데서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덩컨이 밀고 나간다면 저는 재미있는 결과를 끌어내지 않을까. 사이즈가 좋고 30조 울젤리 마방의 이 울젤리 조교사는 경주마의 컨디션이 나쁘면 아예 경주를 안 씁니다. 경주에 썼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상태는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이즈가 있는 덩컨 앞에서 가는 덩컨 조심해야죠.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인기 마필들을 제외한 인기마 구도를 깰 수 있는 도전 세력을 한번 본다면 3번 원더풀 월드가 추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9번 덩컨은 앞에서 이 마필은 추입 이 마필은 선두권 자 뒤에서 도전하는 그리고 앞에서 도전하는 요 3번과 9번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인기 마필들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7경주 뭐 인기 마필들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전 세력 가운데 추입권의 3번 선두권의 9번 두 마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7경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상 금요 부산 7개 경주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핵심 정리 여기서 정리합니다. 이상입니다.